공장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TPD, APD, 알람, 이벤트 로그, 검사 데이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기록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같은 분량과 같은 설비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연결해서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인지니어 띵킹에 정리한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링 12편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설명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설명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QCM 레이트가 흔들렸다. 챔버 압력이 순간적으로 튀었다. PM 이후부터 달라졌다. 재료 로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중요한 정보이지만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의도하지 않은 변동이고 어떤 것은 의도를 가지고 조건을 바꾼 변경입니다. 이 정보들이 서로 다른 파일과 시스템에 흩어져 있으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흔들렸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리고 두 사건은 실제로 같은 시간축에서 연결되는가? 엑셀, 파이썬, SQL, 대시보드, 인공지능은 모두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자동으로 좋은 질문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블로그는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법보다 현장 문제를 바라보는 순서를 다룹니다. 언제부터 흔들렸는가? 그 전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어느 설비와 공정 구간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최종 품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 질문들이 정리되어야 분석 도구도 의미 있게 작동합니다.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코드를 작성하는 일보다 먼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블로그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시리즈는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파운데이션입니다. 변동과 변경을 구분하고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정리하며 원본 트레이스와 대표값, 공정 구조와 변경 이력을 연결합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분량이 나오기 전에 공정이 먼저 흔들리는 신호와 관리 기준, 알람 피로도, 사이클 차트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그노시스입니다. 공정 데이터와 품질 결과를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 경로를 따라 원인 후보를 좁힙니다. 마지막은 임프루브먼트입니다. 가설을 검증하고 메커니즘을 규정해 운영 기준으로 남깁니다. 이 12편을 관통하는 구조가 FMDI입니다. 파운데이션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모니터링은 제품이 불량이 되기 전에 공정 신호가 먼저 흔들리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다이어그노시스는 시간, 공간, 경로를 기준으로 원인 후보를 좁히는 단계입니다. 임프루브먼트는 검증된 결과를 레시피, 알람 규칙, PM 기준, 표준 작업과 같은 운영 기준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4단계가 직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선된 기준은 다시 새로운 파운데이션이 되고 다음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합니다. 파운데이션의 첫 번째 핵심은 변동과 변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변동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움직인 것입니다. QCM 레이트가 흔들리고 압력이 튀고 히터 파워가 헌팅하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경은 의도를 가지고 조건을 바꾼 것입니다. PM 작업, 재료 로트 변경, 레시피 수정, 센서 교체가 대표적입니다. 변동 데이터만 보면 무엇이 흔들렸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흔들렸는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경 이력만 보면 무엇을 바꿨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변경이 실제 공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데이터와 수기 이력을 같은 시간축과 공정 구조 위에 올려야 합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무엇이 흔들렸고 그 전에 무엇을 바꾸었는가? 블로그에서는 어려운 개념을 공정 용어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 눅눅해졌다는 일상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기름 온도, 포장 전 대기 시간, 매장 습도, 배달 시간이 어떻게 최종 바삭함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고법을 진공증착 공정으로 확장합니다. 히터 파워가 소스 온도와 증기압을 바꾸고 플럭스와 QCM 레이트를 거쳐 막두께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쉬운 사례로 개념을 이해한 뒤 실제 제조 공정으로 돌아오면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의 언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로그의 목적은 이론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남기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불량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입니다. 제품 결과는 아직 합격 범위에 있어도 공정은 이미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펙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값은 정상인데 산포가 커질 수 있고 레이트가 서서히 드리프트할 수 있으며 짧은 압력 스파이크나 반복적인 파워 헌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품질 결과보다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질문은 불량이 발생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이 평소와 비교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이클 차트는 공정의 심전도와 같은 화면입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레이트, 압력, 히터 파워,
소스 온도 같은 트레이스 위에 셔터 동작, 레시피 변경, PM, 재료 로트 교체와 같은 이벤트를 겹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축에 막 두께, 결함, 수율과 같은 결과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데이터가 흔들렸다는 사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흔들렸는가? 그 직전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실제 품질 결과와 같은 구간에서 겹치는가? 사이클 차트는 모니터링에서 다이어그노시스로 넘어갈 때 현장 엔지니어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실전적인 화면입니다. 다이어그노시스 단계에서는 품질 결과를 하나의 평균값이나 분량률로만 보지 않습니다. 분량은 시간과 공간, 경로의 흔적을 남깁니다. 한 장의 제품 안에서 중앙에 집중되는지, 가장자리에서 반복되는지, 특정 스트라이프나 진행 방향을 따라 나타나는지 먼저 봅니다. 그 다음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특정 주기로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챔버, 모듈, 레시피와 이송 경로를 지나온 제품에서 집중되는지 비교합니다. 같은 분량률이라도 남겨진 모양이 다르면 원인 후보도 달라집니다. 결과만 보는 사람은 분량 건수를 보지만 원인을 찾는 사람은 분량이 남긴 모양과 경로를 봅니다. 공정 데이터와 품질 결과가 함께 움직였다고 해서 바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관관계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먼저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공정구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 조건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액션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조건을 바꾸었을 때 현상이 개선되거나 다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에서도 같은 관계가 유지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불량 메커니즘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론은 그럴듯한 설명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었을 때 예측 가능하게 재현되는 구조입니다. 문제 해결의 마지막은 보고서 작성이 아닙니다. 검증된 결과가 실제 운영 기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레시피와 레시피 버전이 바뀌고 알람과 모니터링 규칙이 정리되며 PM과 점검 기준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준 작업과 오캣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원인을 토론하지 않고 이미 정리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남지 않은 개선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FMDI의 완성은 분석 완료가 아니라 개선된 기준이 새로운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가 조직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통계 도구의 목록이나 분석 기법의 사용법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사례로 개념을 쉽게 이해한 뒤 진공증착과 실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 구조로 확장합니다. 데이터를 그래프 하나로 보지 않고 설비 구조와 공정 메커니즘 위에 올려 해석합니다. 그리고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즉, 이론을 설명하는 콘텐츠라기보다 현장 엔지니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판단의 순서를 다시 세우도록 돕는 콘텐츠입니다. 12편을 순서대로 읽으면 파운데이션에서 운영기준 변경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현재는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링 12편을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FMDI의 전체 흐름과 현장 사례, 개념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계속 보강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와 그림, 분석 템플릿,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각 글을 챕터 단위로 구조화해 하나의 엔지니어링 플레이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도서를 공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현장 엔지니어들이 글을 읽고 어떤 부분이 유용한지 의견을 나누며 실제로 읽히는 콘텐츠로 성장시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방문과 피드백이 향후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되는 기록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인지니어 띵킹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설명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것. 공정 문제 해결과 설비 데이터 분석, 제조 현장의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다면 블로그의 12편을 순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이버 블로그 이후 추가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